오늘도 여느 때처럼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달러가 어제 이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2000달러 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분석대로 29,200달러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으나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은 27,879달러까지 내려온 상황. 비트코인의 조정은 어디까지 나오게 될 것인지 오늘 나오는 정보들 및 분석들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관련된 정보입니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그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전 미팅에서도 사실 0.25%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은행 업계에 관련된 시민들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들이 본인들의 돈이 은행에서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게끔 하도록 연방 예금 보험 한도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 과거 부총재 자리를 지냈었던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이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왜냐, 이런 식으로다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면 금융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과연 누구 말이 맞게 될 것인가? 제롬 파월의 선택은 다음 연준 미팅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중국의 달러를 향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중국이 브라질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가 아닌 각국의 법정 화폐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아르헨티나와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통해서 교류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 둘 다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브라질과 중국, 앞장서가지고 달러를 활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나라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달러의 힘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오로지 암호화폐를 때려잡아야 된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부채 한도에 다다라가지고 이 한계치를 상향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SEC에 일단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증액을 좀 해달라 라면서 예산 추가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무려 24억 달러나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24억 달러 가지고 뭐 하느냐? 암호화폐 시장을 때리겠다. 암호화폐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은 17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해가지고 대부분을 집행부서와 조사부서에 집중 배치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 강하게 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 속이 구린 녀석이면서 계속해서 혼자만 깨끗한 척을 하고 있는 SEC와 게리 겐슬러, 누가 좀 폭탄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사무실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으로다가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있죠.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이번에 상원 자리를 놓고 재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본인이 당선되게 되면은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반암호화폐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마귀도 이런 마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보가 고약한 마귀 할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줌마가 길을 쓰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자금 탕감이죠. 학자금들을 전부 다 탕감을 시켜줘야 된다. 말이 탕감이지 그 모든 것이 일반 서민들 얻기 위로 지워지게 될 텐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학자금 탕감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바이든 정권이 학자금 탕감 최대 $10,000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에게 한 남성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따졌습니다. 본인은 대학을 나오고 난 후에 아낄 거 다 아껴가면서 학자금을 다 갚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탕감을 해주면은 열심히 일해서 학자금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뭐 제대로 대꾸는 못하고 실실 쪼개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상원 의원직에 앉아가지고 암호화폐를 까고 앉아있으니 이 뭐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제가 최근에 미국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려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지지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상황이 정말 답답하죠. 서방 쪽에서는 또라이들이 날뛰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공산당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말세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지야.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 현금과 암호화폐 사용에 더욱더 큰 압박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그리고 자금 세탁 등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현금을 사용해서 결제를 할 때는 7,000유로까지 그리고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결제를 할 때는 1,000유로 한도를 두게 되는 법안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CBDC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준비 및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CBDC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독일의 2대 증권 거래소인 슈투트가르트 거래소 산하 디지털 자산 부분을 관리하는 블록독스가 이번에 금융규제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이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아주 상반되는 상황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독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독일에 있는 유로피언 중앙은행 빌딩인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터를 쏘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비트코인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도 해야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만 더 알아본다라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본다라면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언젠가 이런 모습이 꼭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뉴욕인데 뉴욕에서 비트코인 매수하라면서 이 트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의 순환은 계속될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남기 위해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데 업계에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바이낸스는 결국 캐나다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바이낸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바이낸스가 중국에서 철수했다라고 구라를 치고 계속해서 중국과의 연계를 이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런 적이 없다. 이놈 자식들은 정체를 밝히지도 않은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워가지고 바이낸스에 대해서 허구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놈이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놈은 꼭 벼락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암호화폐장의 분위기를 두고 마이크 노보그라츠 팔뚝에 루나 문신까지 새겼었던 이 노보구라 형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암호화폐 가격이 향후 수개월 동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지난주 주봉이 낙폭을 만회하고 마감됐다라는 것은 향후 최대 9개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뒤따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은행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암호화폐가 동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구라 형님의 예측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필이면 강력한 저항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구라 형님.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000달러의 벽, 29,000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격 상승이 더딘 이유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고래들과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크립토 퀀트의 분석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딱 봤더니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크립토 퀀트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단기 보유자들이 1년 열에 최고의 이익 마진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들, 즉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졌었고 그들의 지갑 내에서 비트코인 숫자도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이더리움 고래도 대량의 이더리움을 팔아치웠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그전부터 이더리움 3만 달러를 외치고 있었던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후에 3만 달러까지 떡상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년과 내후년 2024년과 2025년 즉 반감기 후에 진짜 상승장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덤으로 NFT 시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시 한번 크게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예측을 했는데요. 다음 불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다음 반감기까지 1년여 정도가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 이어서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29,100달러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하락장의 완전한 종료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대 아래로는 가격이 두 번 다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올라가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3번 다지고 있다. 이번에 반등하게 된다라면 쌍바닥이 아닌 트리플 바람을 찍게 되면서 더욱더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달러가 최근에 좀 약세를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해당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이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숏을 때려라.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26,5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핑퐁 구간대에서 와리가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26,9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었고요. 앞서서 차트를 공유했었던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저항이 강력하니만큼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한번 다진 후 24,000달러까지 조정받고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한번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조정은 어디까지 나오게 될 것인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 나온 후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파악을 잘 한 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재미난 트윗을 올렸습니다. 작년이었었던가요? 작년 말쯤인가 해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미국 증시를 두고 매도하라 라는 트윗을 올렸었죠. 자, 그 다음에 증시가 상승을 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다시 한번 삭제하면서 도망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트윗을 남겼다가 지웠다가 계정도 비활성화를 시켰다가 활성화를 시켰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번에 새로운 트윗을 남겨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과거에 매도하라고 했었던 그 발언 내가 틀렸었다 라고 인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과연 해당 트윗은 진심인 것일까? 그렇다면 미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일까? 여러가지로 재미난 생각을 하게끔 하는 트윗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다음 코인들 오미세고를 포함해가지고 다음 코인들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코인베이스에서만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고요. 다른 거래소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위해서는 루나의 공동창업자 어제 재산 압류 소식이 나왔었던 신현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담당이었었던 유 부장판사는 이야기하기를 일단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도 않는 말을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어쩔 수 없나 보죠. 역시 부패하면은 한국도 한부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한국 검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이 한국보다 권도영 씨에 대한 송환 요청이 빨랐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아니다, 한국이 더 빨랐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이 권도영 씨 송환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쟁하는 게 맞죠. 먼저 권도영이를 잡는 자 1억 천금을 얻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랑 컴퓨터에 있었던 중요한 정보들도 접할 수 있게 될 텐데 과연 한국은 눈앞에서 꿀단지를 놓쳐버리게 되고 말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샘 뱅크만이 관련된 업데이트. 샘 뱅크만이가 13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이 짱돌로 대가리를 찍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샘 뱅크만이와 게리 겐슬러, 분명히 관계가 있는 두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둘이 그냥 산채로 함께 묻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시청료, 토마토반 시청료가 있어야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